네,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 지금 보수층에서도 난리가 난 명태균 씨 관련한 내용입니다. 오죽하면은 보수가 또 망하는구나,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어제 명태균 씨 얘기로 난리가 났었는데요. 특히 지금 명태균 씨의 말들을 모아서 민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발언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근데 지금 명태균 씨가 다들 아시다시피 사실과 거짓을 일부 막 섞어가지고 장난질을 하면서 자꾸 자기가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결국에는 김건희 씨와의 관계, 그리고 여론 공작과 관련한 문제, 그리고 이걸 뻔히 알고 있었던 자칭 보수 정치인들, 그것도 유력 정치인들의 침묵, 이게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나머지는 다 격가지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어제 특히 국정감사장에서도 이 김건희 씨와 관련한 카톡, 여기서 또 김건희 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었는데, 이게 지금 법사위, 과방위 이런 데서도 공개가 되면서 아예 대놓고 박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어제도 전해드렸지만 부랴부랴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얘기하는 게 아니다, 김건희 씨의 친오빠를 얘기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 했지만 역시나 씨알도 안 먹히고요. 일단 이준석 씨도 자기의 그 21년 5월 15일 문제는 끝까지 침묵하면서 여기선 또 신나게 실시간으로 막 페이스북을 국감장에서 막 핸드폰 두들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무튼 이 오빠는 딴 사람 내 오빠 말하는 거 모르고 이거 윤석열 말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신나게 자기의 문제를 빠져나가려고 지금 열심히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데, 어제 그러면서 100분 토론까지 나왔더라고요. 나와가지고 역시나 이번에도 또 양두구육 개고기를 파려고 하니까 보시다시피 채팅창은 물론이고 댓글까지도 처참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건 뭐냐? 명태균 쉴드치라고 부른 거냐? 결국에는 저 100분 토론에서의 모습이 윤석열의 정치 생활이 마지막이 될 거를 예견하는 그런 장면인 것 같다. 어떻게 저 자리에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나올 수 있냐? 이런 반응들이 이어졌고요. 특히 매불쇼 좀 나와봐라, 지금 최욱 씨와 신인규 씨가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공개적인 질문들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이준석 씨의 스탠스는 또 뭐였습니까? 나는 누구와도 토론할 수 있다, 난 당당하게 토론도 하면서 그렇게 대화로 모든 문제를 풀어간다, 나는 하버드 천재, 토론의 신이다, 이런 걸로 자기의 이미지를 지난 10년 넘게 막 쌓아왔는데, 결국에는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 뭡니까? 어디서 또 장난질이야? 또 양두구육하려고? 그래서 보시다시피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요. 여전히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누구도 21년 5월 15일 이준석 씨가 내일 저녁 7시에 커뮤니티 멸망할 거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시한 발언에 대해서 제대로 납득 가능한 해명을 하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다시 명태균 씨로 돌아와서 친오빠는 정치적인 내용 모른다, 명태균 씨 본인도 지금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이준석 씨와 관련해서는 이번 주 일요일 오후 3시 생방송에서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이준석 씨는 꾸준히 명태균 사장 막 이러고 있는데 결국 태균 수호에 앞장선 상황으로 보이고요. 아무튼 저 명태균 씨도 계속 허세를 부리는 게, 김건희 씨의 오빠라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정보가 어디 있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권에서도 말 그대로 멘붕이 와가지고, 아니 친오빠라고 얘기를 하면 어떡하냐, 이거 나중에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저러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지금 발칵 뒤집힐 수밖에 없는 게, 나중에 명태균 씨가 갖고 있는 걸 하나씩 지금 풀고 있는데 관련한 그 결정적인 증거들이 나오면 그땐 뭐라 그럴 거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쉴드 쳐야 되는 여당 그 패널들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도저히 쉴드를 못 치니까 한숨 팍 내쉬고 그냥 이거는 쉴드를 포기하고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대통령실도 웃긴 게, 설령 친오빠면 그 비선 개입 논란이 없어지냐 이겁니다. 아무리 저기서 지금 짱구를 굴리면서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해봐도 CR도 안 먹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와가지고 이재명 대표 계속 또 비난하는 거, 물타기 시도하는 거, 지난 몇 년 동안 써먹었던 수법입니다. 그동안 안 써먹었다가 지금 처음 써먹으려고 하는 거라면 사람들이 혹시라도 속아 넘어가는 그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본인들이 해왔던 짓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명태균 씨는 신나가지고 페이스북에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가 보수 재건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냐, 니네들 중에 나한테 밥값, 숙박비, 차비 한번 준 놈이 어디 있냐,
그래 놓고 나한테 이제 와서 사기꾼이라 한다고? 사기꾼을 사기친 이놈들은 뭐냐? 이런 식으로 지적을 또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튼 그러면서 순서대로 내가 까주겠다, 이렇게 추가 공개를 예고했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명분으로 삼는 게 김재원 씨인데요. 물론 김재원 씨와 계속 서로 막 설전을 주고받는 것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것은 명분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죠. 특히 안 그래도 명태균 씨 입장에선 지금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상황에 김재원 씨가 울고 싶은데 뺨을 잘 때려줬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 김재원 씨 핑계를 대면서 자기 필요한 얘기만 쏙쏙 이렇게 전하고 있는 상황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실제로 감정이 상한 것도 사실로 보입니다. 여기저기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그렇게 그 김재원 씨 욕을 하고 있다는 건데, 아무튼 그렇게 분노를 했다는 그 계기가 김재원 씨 때문이든 아니면 자기 살고 싶어서든 뭐든, 중요한 건 내가 이제 문자, 사진, 녹취 이거 순서대로 다 까주겠다, 요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만큼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김재원이 사과할 때까지 내가 얘기하겠다, 보수가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는 저 김재원한테 물어봐라, 요런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이게 앞으로 또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굉장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3개월이면 대통령을 만든다고 허세란 허세는 또 그렇게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인들이 와서 나한테 불법적인 걸 요구했지, 내가 그 사람들한테 불법적인 걸 하라고 했겠냐? 자기들이 불법 해달라고 계속 해가지고 내가 다 거부했다, 근데 이제 와가지고 나한테 불어커라 그러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과 거짓을 막 지금 뒤섞어가면서 막 시점도 오락가락하고 인물도 막 다양한 사람들을 뒤죽박죽 섞어놔가지고 사람들 헷갈리게 만들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그런 취지로 이제 이런 맥락을 좀 연결하는 콘텐츠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또 등장하는 게 홍준표, 오세훈 시장에 대한 얘기인데요. 홍준표는 나한테 그러면 안 된다, 오세훈도 그러면 안 된다, 내가 이거 정치자금법으로 싹 다 그냥 고발해버리는 수가 있다, 이렇게 강하게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니 네이버 댓글에서도 이러니까 특검을 해야 되는 거다, 도대체 저런 인간들이 다 있냐, 애초에 윤석열은 당선 무효다, 이런 공작으로 지금 저 자리까지 가서 거들먹거리고 입틀막하고 막 곳곳을 탄압하고, 이게 말이 되냐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오세훈 시장도 너무나 이상하죠. 왜냐? 아니 명태균 씨의 고소장 써놓은 걸 물어봤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막 고소장을 써놨다, 이런 질문을 국감장에 올릴만 한 거냐? 국감장에서도 요 관련한 얘기가 나오니까 그냥 허무맹랑하다, 내가 소장은 써놨다, 요런 얘기로 지금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데 참 이상한 내용입니다. 이러니까 이에 대해서도 반응을 보세요. 막 크크크 하는 반응이 왜 이렇게 이어지는 거겠습니까? 아니 고소를 했다는 것도 아니고 고소장 썼어? 나 진짜 이거 고소장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 이런 식으로 허세만 부리고 있는데, 아니 여태까지 저런 정치인들이 보여줬던 모습하고 너무 다른 거 아니냐, 왜 명태균 앞에만 가면 저렇게 다들 무릎을 꿇고 쩔쩔매는 거냐, 이런 얘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친오빠 관련한 얘기부터 대통령실 관련한 내용, 그리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 폭로하는지 봐라, 물론 이게 대부분 허세입니다. 지금 살려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이 자체가 국힘당이라든지 대통령실이라든지 김건희 씨를 열심히 성역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덧붙여서 절대로 빼먹으면 안 되는 게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죠. 마찬가지로 백분 토론 저렇게 보셨듯이 나왔다가 민심을 박살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요거는 이제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김재원 씨도 신나가지고 나는 질 수 없다, 명태균에 대해서 물러설 생각 없고 나 철저히 대응하겠다 라고 한 만큼 이제 누구도 물러설 수 없는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런 와중에 한동훈 대표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또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는데요. 제가 말한 조치 신속하게 실행해야 된다, 내가 말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지금 부산에 지원을 나섰다고 저러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하는 상황인가? 이거 총선 때도 자기 까치발 들고 이상한 공중부양하고 후보들 얼굴 밀치면서 자기 셀카 찍으려고 툭툭 치고, 그러다가 망신이란 망신 제대로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걸로 국힘당 내에서도 얼마나 욕을 먹었습니까? 근데 또 자기 턱 저렇게 괴고 이상한 세상에 빠져 있는 것 같다니까요. 아무튼 이게 도대체 무슨 선거에 도움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온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야, 뭐 저런 정치인이 다 있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아무튼 그리고 중요한 거는 김건희 씨도 무슨 뭐 오빠 윤석열이 아니라 친오빠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대충 덮어주려고 하지만 문제는 저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계획된 황제 관람 정황이라는 단독 보도도 어제 오전에 나왔었는데요. 결국 이 KTV 요거 관련해서 제가 며칠 전에도 전해드렸지만 무관중 타령했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었다는 게 탄로가 났었고요. 심지어 한 부에 4만 원에 이르는 리플렛까지 제작이 돼서 배포가 됐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플렛 제작, 의전 인력 포함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또 돈이 몇백만 원이 들어갔다는 내용까지 드러난 상황이고요. 심지어 그 KTV의 인사가 전용기를 타고 김건희 씨 미국 갈 때 같이 갔다. 요 내용도 최근에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요 인물이 바로 최재혁이라는 사람인데요. 국빈 방문을 할 때 여기서 또 전용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결국엔 저 김건희 씨를 중심으로 김건희 씨의 열심히 또 막 성역화하고 거기에 눈에 한번 들고 하면은 저런 화로운 생활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심지어 그 규정이 없어가지고 관련한 경비는 사후정산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러니까 도대체 저 사람이 뭔데 여기에 또 세금이 나가는 거냐, 황제 출장이란 얘기가 지금 따라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식으로 그때 KTV 측에서도 거짓말을 했었는데 그게 그대로 탄로가 났죠. 결국에는 그때 이제 그 기획관으로 일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대통령실에서 또 발탁돼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해명을 한 것들이 지금 다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다른 사안들을 포함해서 대통령실이라는 그 장소, 인물들 자체가 전부 다 신뢰를 잃은 상황 아닙니까? 대통령실에서 누가 무슨 말을 했다 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의 신뢰를 못 얻는다는 거고요. 저렇게 뭐 KTV 원장, 방송기획관 방금 말씀드린 최재혁 씨, 그리고 문체 비서관실의 선임 행정관 등등 지금 막 국감장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KTV 측은 모른다. 그건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애써 넘어가려고 하지만 앞서 보셨던 내용들만 보더라도 이건 충분히 말이 안 되는 짓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지금 시민들은 막 힘들다 살려달라고 아우성인데 김건희 씨는 당당하게 막 좌석까지 딱 미리 배치를 받아서 무관중으로 이런 황제 관람을 하는, 심지어 조사도 황제 조사를 받잖아요. 김건희 씨가 조사를 받는 건지 아니면 검찰 있는 그 검사들이 핸드폰 뺏겨가지고 조사를 받는 건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지금 황당한 일들의 연속이고요. 저 KTV 방송기획관도 심지어 윤석열 정부에서 10년 만에 부활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심지어 김건희 씨를 열심히 앞세웠지만 지금 성적표가 처참하다는 그런 기사도 최근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 지금 그 김윤덕 민주당 의원실에서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유인춘 장관이 호언장담을 했던 게 있습니다. 올해 그 방한 관광객 2천만 명 유치, 이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갔다는 건데요. 김건희 씨를 앞세우면은 엄청난 그 성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떠들던 인간들, 지금 막 소리소문 없이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고 하고 있죠. 이게 코로나 이전에 2019년 수치도 회복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렇게 김건희 씨를 가지고 막 언풀하면서 난리를 치고 허세나 허세 다 부렸었는데 이런 쪽을 당한 상황이고요. 심지어 지금 이 외교 문제는 물론이고 윤석열 정부에 있는 사람들의 인식, 발언 그 자체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저렇게 그 박철이라는 사람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한일, 한미일을 일한, 일미한이라고 부릅니다. 심지어 저 박철이라는 주일 대사의 문제가 뭐냐? 앞서 보셨듯이 일한이라고 표현을 무려 37번이나 한 건데요. 한일이라는 말은 단 한 번도 안 합니다. 이게 얼마나 머릿속에 일본으로 가득 차 있으면 지금 저렇게 당당하게 수십 번을 일한이라고 말하냐? 요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연스럽게 일미한 타령을 하고 있죠. 근데 저 사람은 과거부터도 정말 황당한 소리들을 막 쏟아냈던 사람입니다. 반일은 북한만 이롭게 하고 한국에는 이롭지 않다. 이런 얘기를 당당하게 중앙일보에다가 떡하니 걸어놨던 사람이고요. 저 사람이 누구냐? 나카소네상. 이 나카소네 총리가 일본의 극우 성향으로 지금 뭐 그 전쟁 가능한 국가를 위해서 막 발버둥치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고 아주 극단적인 인간입니다. 그 1회 상을
이 박철희 씨가 받았고 5회 상 받은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그렇게 그 비판을 하고 있는 중일마.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다. 낙하손해상을 김태호 씨가 5회로 받았습니다. 이러니까 야, 중일마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곳곳에 무슨 뭐 입에다가 종북 좌파 막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주요 요직을 떡하니 차지하고 사과가 아니라 오히려 이게 대통령실에 눈에 들고 자기의 출세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이 자체를 저는 괴멸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저런 인간들과 저따위 질낮은 인간들과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가겠습니까? 애초에 저들은 우리를 대화의 상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러니까 북한을 계속 자극해가지고 북한도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당연히 비판받아야 되는데 어떻게든 북한에서 극단적인 대응을 하길 바라는 것처럼 그럼 헌법 77조에 계엄령을 또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든 지금 북한을 자극해가지고 그걸 위해서 국정원, 통일부 이런 데까지 동원해가지고 자금을 지원하고 언론을 통해서는 그걸 계속 확산시키고 경찰은 이걸 그냥 방조하게 하고 이런 삼위일체로 지금 저런 짓들을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내용도 요약해보자면 결국에는 이 김건희 씨 문제 이게 제일 중요한 본질이고요. 선출되지도 않은 김건희 씨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정에 곳곳에 개입을 한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칠간신이다, 십상시다 막 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데 심지어 그 대통령실 내부의 보고 라인마저도 절차적으로 정당한 루트, 그 합법적인 루트라기보다는 이걸 우회해가지고 김건희 씨가 애낀다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그 공무원들을 비롯해가지고 내부를 아예 통제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 명태균 씨의 여론 조작 문제까지 터졌는데 어제 뉴스토마토의 그 여론 조작 관련한 문제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 터진 건데 명태균 씨의 입에 지금 우리가 다 빨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이제 그거는 좀 우려를 해서 보자는 주장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명태균 씨가 계속 저렇게 어그로를 끄는 게 결코 여당 입장에서는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서 보셨듯이 막 한숨을 팍팍 내쉬고 있는 상황인데 이 복잡한 이슈들 이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제가 그 핵심을 계속 그 맥락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요약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